지금 이 습관 그대로 두시면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쉰내는 계속 돌아옵니다. 락스 넣고 과탄산 넣고 유연제까지 더 붓는데도 냄새가 안 잡히는 분들, 솔직히 방법이 틀린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세탁 현장에서 옷과 수건 냄새 문제만 다뤄온 세탁 전문가 김도연입니다. 쉰내는 세제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빨래가 끝난 직후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냄새를 키우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덮는 방식으로 가면 옷은 먼저 망가지고 냄새는 더 빨리 돌아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천 건의 사례를 다루면서 확인한 건데요. 냄새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세제 문제가 아니라 습관 문제였습니다. 세탁기 성능 탓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세탁기는 그대로인데 습관만 바꿔도 냄새는 확실히 잡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빨래 냄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냄새가 계속 났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락스나 과탄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1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요즘 수건이나 티셔츠에서 쉰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래는 매번 깨끗하게 하시는데 수건에서만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락스도 써보고 과탄산도 써봤지만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고요. 알고 보니 세탁이 끝나도 바로 꺼내지 못하고 젖은 채로 한두 시간씩 세탁기 안에 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 일하시느라 바빠서 저녁에 돌려놓고 자고 나서 아침에 꺼내는 시기였죠. 그 몇 시간이 냄새를 만드는 핵심 시간대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빨래는 물속에 있을 때보다 탈수 후 젖은 상태로 겹쳐 있을 때 냄새 조건이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도 세제는 그대로 두고 세탁 후 바로 꺼내고 수건을 펼쳐 말리는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냄새가 확 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일주일 지나면서 수건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빨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다 전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를 만드는 일상 속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빨래 쉰내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세탁 후 바로 꺼내지 않는 습관입니다. 쉰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탁 후 방치예요. 세탁이 끝나고 1시간만 지나도 세탁기 안에서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탈수가 끝난 직후 젖은 빨래가 겹쳐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국내 생활환경 연구 자료에서도 습기와 밀폐 환경이 미생물 증식을 빠르게 키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탈수 후 2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수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영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밤에 빨래를 돌려놓고 아침까지 그대로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꺼낼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미리 돌려놓는 거죠. 그런데 수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알고 보니 탈수 후 6시간에서 8시간씩 세탁기 안에 방치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세탁기 내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가 유지되면서 냄새 원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는 거예요.
박영수님께 세탁 타이밍을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출근 전 아침에 빨래를 돌리고 바로 꺼내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수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가능한 한바로 꺼내셔야 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시작될 수 있어요. 혹시 세탁 끝나고 나중에 꺼내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꺼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세탁 시간을 조절하셔서 빨래가 끝날 때 집에 계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락스와 과탄산에 의존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락스나 과탄산을 더 넣으시는데요. 이런 강한 재료는 냄새를 일시적으로 덮을 뿐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섬유를 약화시키고 색이 빠지게 만들어요. 국내 섬유 시험 자료를 보면 염소계 표백제나 산소계 표백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염료 손상과 섬유 약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면 섬유는 반복 사용 시 강도가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72세 이정숙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냄새가 날 때마다 락스를 더 많이 넣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색 빠짐이 심해지고 옷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옷이 쉽게 해지고 얇아지더라고요. 특히 색깔 있는 티셔츠나 타월의 경우 몇 번만 락스를 과하게 사용하면 선명했던 색이 흐릿하게 변하고 천이 약해져서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정숙님은 제가 습관 교정 방법을 알려드린 후 락스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셨는데 오히려 냄새가 덜 나고 옷도 오래 입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강한 재료보다 습관을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반복 사용은 옷 손상을 키울 뿐이에요. 냄새 나면 무엇부터 더 넣고 계신가요? 만약 락스나 과탄산부터 찾으신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습관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냄새가 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강한 재료로만 덮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세제와 유연제 과다 사용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헹굼이 제대로 안 되면 세제 잔여물이 섬유에 남아서 냄새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세제 잔여물이 냄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세제 성분이 섬유에 남으면 그 자체가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서 오히려 냄새를 키우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65세 김미선님은 눈대중으로 세제를 넣다 보니 항상 권장량보다 2배 이상 사용하고 계셨어요. 빨래를 많이 할수록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다 사용이 문제였습니다. 세제를 많이 쓰면 거품이 많이 나서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헹굼 과정에서 다 빠지지 않고 섬유에 축적되는 겁니다. 김미선님께 계량컵을 사용해서 정확히 재서 넣어보라고 권했더니 세제 양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냄새가 오히려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명서 기준 정량에 가깝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과다 사용은 색 빠짐과 냄새를 동시에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정량 계량해서 쓰고 계신가요? 세제통에 있는 계량 스푼을 활용해서 딱 맞게 넣어보세요. 유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을 더 내고 싶다고 많이 넣으면 오히려 섬유에 코팅이 생겨서 통기성이 떨어지고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유연제는 향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위한 거니까 권장량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여름철 유연제 사용에 관한 겁니다. 여름에는 유연제가 오히려 냄새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유연제의 향 성분이 섬유에 잔존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고습 환경에서 향 성분 잔존이 문제를 키운다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유연제 성분이 섬유 표면을 코팅하면서 공기 순환을 방해하고 그 상태에서 땀이나 습기가 더해지면 냄새가 더 빨리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0세 오영자님은 여름에도 유연제를 꼭 넣으셨는데요. 수건에서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유연제를 줄여보라고 권했더니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연제 없이 빨래하면 뻣뻣할 것 같아서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햇빛에 잘 말리기만 하면 부드러움도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여름에는 과감히 줄이거나 아예 빼보세요. 향을 위해 과용하지 마시고요. 여름에도 유연제를 꼭 쓰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빼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상쾌한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특히 수건이나 운동복 같은 흡수력이 중요한 제품들은 유연제를 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건을 접어서 말리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수건을 접어서 걸거나 겹쳐서 걸면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공기가 안 통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건조 방식에 따라 냄새 차이가 크게 난다는 연구 자료도 있어요. 접힌 부분은 건조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74세 최성수님은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걸었는데 항상 접힌 부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집게식으로 바꿔서 펼쳐 말리라고 권했더니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최성수님은 처음엔 펼쳐서 걸면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건조 시간도 훨씬 빨라지고 냄새도 안 나니까 오히려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수건은 펼쳐서 간격을 두고 말리셔야 합니다. 겹치면 다시 냄새가 나요. 수건을 어떻게 걸고 계신가요? 만약 접어서 걸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펼쳐서 걸어보세요. 효과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빨랫줄에 걸 때도 수건과 수건 사이에 최소한 주먹 하나 정도 간격을 두시면 공기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탁기 내부 수분 방치입니다. 세탁기 안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냄새를 만드는 온상이 돼요. 습한 환경이 곰팡이 조건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세탁기 안쪽 고무 패킹이나 세제 투입구에 물기가 고이면 검은 곰팡이가 생기고 그게 다음 빨래에 옮겨가면서 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69세 장영애님은 세탁 후 세탁기 문을 바로 닫아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세탁기 안쪽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탁 후 마른 수건을 넣고 탈수를 한 번 더 하라고 권했더니 냄새가 확 줄었어요. 장영희님은 처음엔 이 방법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고 효과는 확실해서 지금은 매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탁 후 마른 수건 넣고 탈수 한 번 더 하시면 내부 물기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뚜껑 닫아둔 채 방치하지 마시고요. 문을 열어서 통풍시켜 주세요. 세탁기 끝나고 그냥 두고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른 수건 탈수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 더 확실하게 냄새를 막는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내를 원천 차단하는 생활 속 실천법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예약 세탁을 쓸 때 요령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예약 세탁 기능 많이 쓰시죠? 특히 전기료가 저렴한 야간에 돌리려고 예약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약 세탁을 할 때 마지막 탈수까지 완료되도록 설정하면 위험합니다. 탈수된 채로 방치되는 시간이 가장 냄새를 키우거든요. 새벽 2, 3시에 세탁이 끝나고 아침 7시에 꺼낸다면 이미 4시간 이상 젖은 채로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냄새 만드는 핵심 시간입니다. 마지막 탈수를 미루면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탈수된 채 방치는 가장 위험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탁만 완료되도록 예약하고 집에 와서 직접 탈수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탁까지만 돌아가게 설정해 놓으면 물속에 있는 상태로 대기하게 되는데 이게 탈수 후 방치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물속에서는 미생물 증식이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집에 와서 탈수하세요. 예약 세탁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탈수 시점을 조절해 보시길 권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한 번의 수고가 냄새를 완전히 막아줍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이 방법으로 냄새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음으로 기름때는 전처리가 필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름 얼룩이 있는 옷을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름은 일반 세제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은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세탁기에서 아무리 돌려도 섬유 깊숙이 박힌 기름때는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때가 있는 부위는 세탁 전에 주방 세제를 소량 묻혀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게 좋습니다. 주방 세제는 기름 분해에 특화되어 있어서 효과가 확실해요. 세탁기에 직접 주방 세제를 섞지는 마세요.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방 세제를 세탁기에 넣었다가 거품이 넘쳐서 고장난 사례도 많습니다. 묻은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세요. 기름 얼룩 부분에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칫솔로 가볍게 문질러 준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고 세탁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기름 얼룩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전처리 습관을 들여보시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얼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에 더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수건 탈수 강도 조절입니다. 수건은 중간 탈수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너무 센 탈수를 하면 섬유가 손상되고 수건이 뻣뻣해집니다. 과한 탈수는 섬유를 망가뜨려요. 탈수 강도가 세면 수건의 부드러운 파일 조직이 눌려서 흡수력도 떨어지고 촉감도 나빠집니다. 너무 센 탈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중간 강도로 탈수하고 자연 건조하시면 섬유도 보호되고 부드러움도 유지됩니다. 세탁기 탈수 강도를 보통이나 약으로 설정해 보세요. 처음엔 물기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실 수 있는데 햇빛에 잘 말리면 충분히 마르고 오히려 수건이 더 오래 갑니다. 중간 탈수로 마무리하세요. 수건 탈수 강도 신경 써보셨나요? 한번 조절해 보시면 수건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로도 강한 탈수는 수건 수명을 절반 가까이 줄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수건 삶기로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냄새가 이미 배어버린 수건은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건을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열은 섬유 틈에 박힌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높은 온도가 세균을 죽이고 섬유 틈에 끼어 있던 각종 노폐물을 녹여서 빼내는 거죠. 색 있는 옷은 구분하셔야 하고요. 흰색 수건이나 무명 수건 위주로 삶아주세요. 물만으로 삶아도 충분합니다. 세제를 넣지 않아도 열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수건을 넣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불은 중불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너무 오래 삶으면 섬유가 상할 수 있으니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수건 삶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삶아주시면 수건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옵니다. 냄새도 완전히 리셋되고요. 삶은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세탁기에 넣고 헹굼과 탈수만 한 번 더 돌려주시면 완벽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탁기 관리 습관입니다. 세탁기 클리너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클리너보다 더 중요한 게 수분 제거예요. 세탁기 안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합니다. 강한 클리너를 자주 쓰면 오히려 기계 손상을 부를 수 있어요. 클리너의 강한 화학 성분이 세탁기 내부 부품을 부식시킬 수도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세탁 후 마른 수건을 넣고 탈수를 한 번 더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탈수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세탁기 내부 물기가 거의 다 제거돼요. 세탁조 안쪽 벽면이나 고무 패킹 부분의 물기까지 빨아들여서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문은 열어두셔야 합니다. 문을 닫아두면 습기가 계속 갇혀 있어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탁 직후부터 최소 2시간 이상은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세탁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클리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분 제거 습관을 먼저 잡아보세요. 클리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고 그보다는 매일의 수분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내는 세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락스와 과탄산으로 덮으면 잠깐은 나아질 수 있지만
옷은 망가지고 냄새는 더 빨리 돌아옵니다. 섬유가 약해지고 색이 빠지면서 옷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반대로 세탁 후 바로 꺼내고 펼쳐 말리고 수분을 남기지 않는 습관만 잡아도 냄새는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예요. 습관을 바꾼 분들은 세제를 줄이고도 냄새가 안 났고, 습관을 안 바꾼 분들은 세제를 아무리 늘려도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결국 습관이 전부인 거죠. 세제나 세탁기 탓하기 전에 내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세제 종류가 아니라 세탁 후 행동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냄새를 만들기도 하고 냄새를 막기도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빨래 끝나면 바로 꺼내서 펼쳐 말리기, 이거 하나만 지켜보세요. 1시간만 방치해도 냄새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탈수 후 바로 꺼내서 수건은 집게로 펼쳐 걸고 옷은 간격 두고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예약 세탁 쓰실 때도 탈수는 집에 와서 하시고 세제는 정량 지키시고 여름에는 유연제 과감히 줄여보세요. 세탁기 관리도 중요한데 세탁 후 마른 수건 한 장 넣고 탈수 한 번 더 돌리시면 내부 물기가 확 줄어듭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 빨래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건 냄새가 반복되는 집에 공통된 구조적 문제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환기 문제, 건조 환경 문제, 세탁기 위치 문제까지 다뤄볼 거예요. 습관을 바꿨는데도 냄새가 계속된다면 구조적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수건 냄새 때문에 고생하신 이야기나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하루 보내세요.